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집 살까요, 말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부동산 분석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데이터로 지역을 분석하고 또 반등의 흐름까지 읽을 수 있는 서비스죠. 부동산 지인의 정민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또 모시게 됐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대표님께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대표님 지금 집을 살까요 말까요? 근데 아마 이제 월급쟁이 분들이시라면 네. 한 월급 한 3,400만 원 정도의 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이제 핵심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하면 그다지 권하고 싶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권하고 싶은 상황은 아닌데 대신에 이제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창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무주택 기간이 긴 분들을 위해서 청약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사실 정부에서 국민분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제일 돈이 되는 거는 청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좀 젊은 층들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청약의 기회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청약을 잘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다. 그 다음으로 사실 월급 300, 400 정도를 받고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아니면 이제 아직 미혼인 뭐 30대 분들이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월급 300에서 대출 내고 그 대출 이자를 갚아가면서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아파트가 소위 말하면 이제 대장 아파트 비싸고 좋은 입지에 있는 뭐 압구정 현대를 산다든지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뭐 서울이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뭐 송파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이제 뭐 한 3, 400 되고 뭐 이렇게 한 30대, 40대 분들이 접근하는 데는 아직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지금 가고 있는 이 시장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쪽이 어느 정도 강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신 다음에 이게 밑에까지 가격 상승이 전이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시점이면 이제 조금 접근을 해봐도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가능하면 정부에서 내주는 어떤 정책들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순응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요즘에 사실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뭐 부양인가요?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을 부양하겠다는 정책은 아니에요. 우리가 연초에 이제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정부에서 이제 많은 그 지원책들을 냈어요. 세금 관련해서도 많이 풀어줬고, 뭐 규제 지역들도 다 풀어줬고, 그런데 가격을 부양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이냐, 그러지는 않고, 그 이전에 너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떨어지는 거를 막아보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그게 이전 정권도 그렇고 그 이전 정권도 그렇고 모든 정권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폭락시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선 안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원하는데 사실 이제 그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가다 보니까 그 너무 많이 폭등하고 있을 때는 그걸 누르기 위해서 정책이 좀 과다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과하게 부양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많이 띄우겠다라는 방향이 아니고 떨어지는 거를 막아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가격을 이제 띄우는 형태로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주택 가격을 이전처럼 상승시키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일반인들 또 국민들 또 집이 없는 또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이 흐름을 좀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어떤 시절에는 집을 사라고 이제 권유를 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좀 사지 마라라고 할 때도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정부의 정책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좋은 타이밍을 조금 노려보는 게 나은 걸까요? 정부가 왜 그런 정책을 펼치는지를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 정권에서는 이제 이걸 집 사지 마라 라고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규제를 많이 한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니까. 너무 가고 있으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였고, 그러면 생각할 때 정부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러면 이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잘 활용해서 오히려 이제 그 정부가 규제하는 것들을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네. 지금 정부에서는 집을 사라고 이제 신호를 주고 있지는 네, 않잖아요. 네, 그렇죠. 집을 사라고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누르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게 방향이 아직 안 정해져 있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사실 좀 방향이 드러날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집을 사라고 한다라고 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네. 왜 사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좋은 거죠. 예전에 한 10년 전에 집을 사라고 이제 거의 신호를 팍팍 줬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왜 집을 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시장이 나빠졌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제 미는 방향으로 나오겠네? 네. 그럼 이제 사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출 완화 정책 뭐 네. 이런 정책들도 집을 사라는 그런 그렇죠. 신호로 네, 봐도 그런 되겠죠. 신호들 중에 하나인데, 음. 이게 이제 대출 완화가 원칙적으로는 집을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형태인데, 그게 나온 원인이 뭘까요? 그게 나온 원인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이 떨어지는 걸 막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제 사실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건설사들이 데미지를 입고 그렇죠. 그 데미지가 금융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금융에도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왜 이 정책을 꺼냈을까? 그렇죠. 그렇죠. 왜 이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를 아마 사실 근데 저희 일반인들은 그걸 좀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네. 좀 귀를 기울여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아니요, 네. 사는 거는 네. 이제 가장 명확한 타이밍을 말씀드리자면 네. 정부에서 신호를 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국토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 자료 보면 네. 취득세를 완화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정책 제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네. 있어요. 취득세를 완화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고 이제 뭐 양도소득세 부분을 좀 완화를 해주겠다.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집을 하나를 팔아서 그냥 세금이 한 절반 이상 나가요. 네. 안 팔고 못 싶겠죠. 팔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부분을 좀 완화를 해주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미분양들이 이제 좀 나왔을 때 네.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세도 감면해 주지만 양도소득세 안 내도 돼요 수준까지 가면 그러면 사셔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취득세 감면해 주고 네. 양도소득세도 안 내게 해준다. 그럼 이미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상당히 큰 이익을 얻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마진을 이제 얻어서 가는 거니까 네. 그런 시기에 물건을 이제 골라가지고 매입을 진행하시는 거가 안전하겠죠. 제일 안전한 시기.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그 세금을 완화해줘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택을 사라고 이렇게 권유를 그렇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 아, 그때 당시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1가구 1주택자의 집을 사면 네.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주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이제 뭐 샀을 때 또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투자하시던 분들이 네. 집도 안 보고 계약금 쏘고 사고 뭐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도 이제 있던 일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 입장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예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집을 많이 지어서 이제 잘 팔려야 되니까 그걸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거고 그게 이제 보통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늦게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누적이 돼서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들이 누적이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들을 기다려서 주택을 구입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처음 나왔던 그런 정부의 태도가 아니고 어쨌든 네. 어떤 큰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근 몇 년간은 조금 분위기가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사실 방향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시장 자체의 어떤 패턴으로 보면 네. 앞으로 한 몇 년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내적인 요인들은 그런데 외적인 요인이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그냥 독립 경제라서 미국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금리도 이제 따로 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네. 사실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주택 시장에 큰 데미지를 줬던 사건들 크게 이제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IMF가 될 거고 네. 이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될 네. 거예요. 그 전에 전부 다 이제 주택 가격이 잘 가고 있다가 네. 밖에서 날라온 돌을 맞고 갑자기 이제 다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외부적인 큰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외부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정책을 입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요즘에 좀 뉴스를 보면요, 대표님, 거래량은 여전히 좀 줄어들고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럼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이 많이 안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울의 거래량 차트예요. 뭐 많을 때는 지금 보시면 뭐 한 15,000건 정도 이렇게 됐고 지금 작년에 이제 적을 때는 뭐 1,000건 아래로 예, 몇백 건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제 거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단순하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기 몇백 건에서 뭐 한 3,000건 뭐 이렇게 올라왔으면 저것만 보면 5배, 6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가 많이 늘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몇 달 전에 그 신문기사나 뭐 불과 얼마 전까지의 신문기사를 보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이 평균 거래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거래량이 10년 동안 1월에는 뭐 몇 건이 거래가 됐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평균치를 내는 거죠. 그 달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같이 합해서. 그러면 최근에 이제 3,000 몇백 건까지 올라왔지만 네. 실제로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거래량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래량이 늘었다, 뭐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전에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회복됐던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 몇십 건 뭐 이 정도 가지고 네. 거래량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네. 대신에 이제 명확한 거는 그거죠. 추세가 저게 지금 좀 빠르게 회복을 하던 추세가 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회복세가 주춤하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을 한번 보시면 재밌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네. 다른 것들은 빼고 매물이 가장 많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매물이 가장 많은 시기요? 전세 계약 시점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입학? 거래가 많이 될 때가 매물이 많은 거예요. 아, 저게 지금 보시는 게 아파트 거래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 단독 주택이라든지 토지 이런 건 다 빼고 아파트의 거래량만 놓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상식적으로 거래가 막 몇만 건씩 이루어져요. 매물이 몇 개 나와 있어야 되겠어. 몇만 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많아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많을 때 매물이 많다.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거래가 별로 없는데 매물이 좀 많은 상황인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 기간에 매물의 이제 양이 요 밑에 두 번째 거가 매물 건수거든요. 네. 매물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이 빨간색이 뭐냐면 전세 매물이 네. 사실은 이 시기에서부터 집을 사람들이 팔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물이 늘어났는데 네, 맞죠. 네.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죠. 예, 근데 돈은 필요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전세라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저거 이후로 전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한번 급한 불이 꺼진 거잖아요. 네. 급한 불이 꺼졌으니까 매물이 살짝 줄었어요. 이 시기에. 매물이 살짝 줄었는데 다시 매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매물이 올라가는 거가 거래가 몇 개씩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몇 개 거래된 것들이 사실 급매가 거래가 된 거잖아요. 네. 싸게 거래가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팔아볼까 하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는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매물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 이제 그 매물도 조금 조정을 받아서 조금 빠지기는 했어요. 뭐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질런지 아니면 이제 저기에서 매물이 조금 빠질런지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야, 이렇게 전세와 매매의 건수를 보면서 이 그래프를 분석하니까 왜 매매 물량이 많았다가 또 줄어들었는지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네네. 뭔지를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요 카테고리만큼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자. 좀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몇 네. 개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접 차트에서 하나씩 놓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부동산 지인을 활용해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4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시장 강도. 시장 강도.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 지표들 중에 하나예요. 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이 거래량. 거래량. 네. 그 다음이 수요 입주, 마지막이 미분양. 요 4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그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가 밖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관심 가지기 시작한 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 이전에도 이제 있긴 했지만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보면 시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게 0 밑에 있는 상황이면 아 그냥 시장이 상황이 안 좋구나. 가격이 떨어지고 있구나. 여기 고점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시장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이제 올라가고 있으면 아 시장이 조금 회복하고 있구나. 상승장으로 가고 있구나. 네. 라고 살짝 그렇게 보면 이제 될까요? 상승장까지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더 갖춰져야 돼요. 시장 강도만 놓고 보면 아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하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 보기 편하게 나머지를 한번 다 지워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 오렌지색은 뭐냐면 전세 시장 강도예요. 아, 저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가면 전세가 빠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올라가고 있으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놓고 볼까요? 네. 자, 요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구나. 음. 떨어지고 있으면 아, 시장에 지금 뭐 상승 힘이 좀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으면 아 시장이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가 이제 거래량이에요. 오, 대표님 혹시 시장 강도 같은 경우는 뭔가 이 기반이 거래량에서 분석된 수치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가격에서 나온 거예요. 가격에서. 네. 우리가 저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좀 웃긴 이야기인데 네. 데이터를 넣고 AI로 돌려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예측까지. 네,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해보고 이제 알았어요. 이게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서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부동산보다 훨씬 데이터가 많은 주식 시장에서도 1분 뒤, 5분 뒤를 예상을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훨씬 데이터가 적은 부동산 시장에서 몇 년 뒤를 예상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걸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사실 집을 살 때 가장 좋은 상황이 어떨 때일까? 집을 살 때 가장 좋은 상황은 상승장이 시작되는 초입에 매입을 하는 거. 그럼 상승장이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네. 그 상승장의 조건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봤어요. 그게 저 4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강도가 이제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요. 평균 거래량의 2배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이전에 미분양이 있었는데 미분양이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개씩 만들어 가지고 네.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본 거예요. 차트에서. 그러니까 아, 시장 강도가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거기에 더해서 미분양도 미분양까지도. 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여기가 되겠죠. 앞에 이제 지금 보시면 시장 강도가 이제 상승하는 거는 보셨고 네.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폭증한 것도 보셨어요.
입주 물량이 저기 빨간색 선이 그 지역에서 필요할 걸로 예정된 어떤 수요예요. 수요라고 수요량. 보시면 되고 네. 예. 실제로 공급되는 거가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분양이거든요. 네.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었네요. 미분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거래도 잘 되고. 그러면 지금 저기 위에 시장 강도 제일 위에 오렌지 선이 네. 청록색 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네. 청록색 선은 매매 시장 강도고 네. 오렌지색은 전세 시장 강도예요. 전세가 위에 있다는 말은 매매 가격 상승보다 전세 가격 상승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전세도 잘 올라주고 거래도 잘 되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사도 되는 거예요. 모든 신호가 다 그렇죠. 네. 모든 신호가 다 맞으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저 시기를 서울의 상승장이 열린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 시기가 지금 2015년 3월이네요. 네네네.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흐름을 읽으시는군요. 그래서 아까 주요 지표 가운데 시장 강도, 거래량, 그리고 수요 입주, 네. 미분양까지 4개의 지표들을 좀 체크를 해서 네. 좀 핵심적으로 네네.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알려주는 2023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데이터로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서비스인 부동산 지인을 또 네.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지인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상승인가요? 전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금 현재는 상승 하락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이제 상승 쪽이에요. 전국을 놓고 본다면 네. 저희가 전국에 있는 시군구 전체를 놓고 그 기간을 이제 6월 1일부터 네. 10월 1일까지 사이로 잡아서 인구수 20만 이상의 지역들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렇게 하면 지금 그 가격이 오른 곳과 떨어진 곳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설정에서 저희가 가격이 오른 곳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가격이 0에서 한 30% 정도 오른 지역이 있을까? 그렇게 검색을 해보면 92개 지역이 오른 걸로 나와요. 오르고 있네요. 네. 그러면 반대로 네. 떨어진 지역이 있을까? 어.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0에서 음. 한 0,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떨어지는 지역의 숫자가 37개예요.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뭐 인구 20만 이상 이렇게 잡아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오른 곳보다는 떨어진 곳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건 전체 평균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상승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 기준인 거죠? 아파트의 어떤 기준을 설정값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이게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네. 아파트가 사실은 생각하시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추상적으로 네. 뭐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네. 주차장도 있고 세대 엘리베이터 수도 있고. 많고, 네네네. 네. 사실은 이 건축법에서 보는 아파트는 5층 이상에 그럼 5층짜리 건축법 기준으로 보면 20세대 이상만 있으면 아파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는 그 도생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 원룸 건물 뭐 네. 이런 것들도 아파트예요. 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 만들 때도 네. 아파트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이제 100세대 정도를 잡고 있어요. 세대수가 이제 너무 낮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걸러내고 100세대 이상의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아파트에 근접한 그런 것들만 가지고 저 가격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 뭐 가장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없애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처럼 네네.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한 번 더 만들어 주신 거네요. 네네. 100세대 이상의 네네. 아파트 위주로.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국 시장을 봤을 때 그러네요. 지금 상승한 아파트가 훨씬 더 지역이 많을 정도로. 네. 그러면 전국으로 보면은 약간의 상승은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건데 네. 전국으로 본다면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는 뭐 서울 경기라든가 지역을 조금 이렇게 나눠 보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보시면 네.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어디가 있느냐면 경남의 거제라든지 저게 지금 6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에 네. 지금 하락한 거예요. 3% 3% 떨어진 거고 부산의 사상, 뭐 익산, 사하, 뭐 경기도에서도 이천 이런 데는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네. 우리가 저런 기능들을 쓰는 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어떤 지역들이 잘 가고 있고 어떤 지역들이 잘 못 가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오르고 있는 지역들 아까 이제 검색을 잠깐 해봤었는데 네. 오르고 있는 지역들 한번 볼까요? 네. 아마
요 값이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들은 거하고는 조금 편차가 있을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데는 송파잖아요. 그렇죠. 송파, 강남 네. 뭐 이런 데잖아요.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해서 이제 많이 오른 데는 수원의 영통구, 수정구, 네. 경기도 화성, 화성도, 네, 하남, 하남. 강동구 이런 강동. 곳들이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잘 가격이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래도 어느 정도 또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거래는 이제 또 따로 또 확인을 따로 해야 확인을. 돼요. 아, 네. 시장 강도나 뭐 거래량 뭐 여러 가지 전세 물량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 그래도 좀 잘 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할 때 집을 좀 사는 타이밍으로 좀 무주택자들 입장에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게 지금 반등하는 이유가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꼭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집을 저쪽으로 이사를 해야 돼. 네. 해야 되고 이제 저쪽으로 갈 걸로 결정을 한 상황이면 이런 분위기에 이제 조금 갈아타시는 거가 이제 괜찮겠죠. 이제 좀 장기로 이렇게 보고 내가 투자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적합한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도 2008년, 2009년, 2010년 해가지고도 중간중간에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래가 좀 풀리고 가격이 올랐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 힘이 빠지는 그런 국면에서 네. 이제 잠깐씩 이렇게 가격이 올라주고 가격이 상승했던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아니라고 못하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음. 약간 힘이 빠지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근데 이제 실거주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 내가 갈아타기 하기에는 무난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 또 추천을 해주시는군요. 아니 근데 대표님 진짜 이렇게 PC로 보면서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와, 세상 편하다. 네. 항상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한눈에 다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부동산 지인을 활용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지역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도 뉴스에서도 못 봤어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몇 개의 지역이 있었어요. 좀 가라앉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까요? 잘 네네. 가고 있지 못한 지역들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좀 힘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거제라든지 사당, 뭐 익산, 사하구, 경기도 이천 뭐 이런 쪽인데 사실 보면 저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게 조선이죠. 저기 부산 같은 경우에 사상구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산업, 잘 되던 어떤 산업들이 지금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은 지역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 지역에, 이건 이제 전국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출도 잘 안 되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분위기 좋기가 어렵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 때문에 다른 지역들과 달리 가는 게 좀 정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지역의 산업과 또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좀 가라앉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경제 상황이 또 지역에 조금 아쉽다 보면 인구수랑도 또 관련이 있겠죠. 관련이 있죠. 정확하게 보면 네. 주택의 수요는 인구가 아니고 가구예요. 인구는 줄어들어도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주택을 이렇게 본다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거제 같은 경우에 네. 인구가 요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네.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어떤 인구 자료를 봐도 그렇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수주를 많이 받으면 일하시는 분들을 데려와야 되고 네. 일하는 분들이 들어온 거가 국민연금 가입자 숫자의 변화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 네.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일하러 온 분들이기 때문에 집을 바로 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네. 이제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추이들을 먼저 보고 그게 이제 요게 조금 더 반응이 보이네. 그럼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매매로 전환이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인구수와 사실 가구수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인구는 어떻게 보면은 유입된 그 지역의 전체 인구라고 보면 될 것이고 네. 가구라고 한다면 글쎄요. 가정을 이루는 한 집을 이루는 그 네네네. 가구수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네. 우리가 그 한 집에 평균 이제 그 인구가 옛날 같으면 뭐 5명 네, 뭐 이렇게 기본 이제 4-5 네네 명이었죠. 4-5명 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한 2.4, 2.5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 아기가 이제 하나 아니면 부부 네, 아니면 뭐 그렇게 싱글도 되니까. 있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그런 트렌드 때문에 이제 집의 사이즈도 좀 많이 이렇게 소형 평형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그 거제 지역을 지금 살짝 예를 들어서 좀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늘어난 이유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조선소의 어떤 수주 물량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호재와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 네. 될까요? 거제 지역에서 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제 지금 인구는 여기에 나오는 이게 이제 행자부에서 나오는 인구예요. 네. 이 인구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매달. 네. 매달 떨어지고 있어요. 음. 저 위에 거가 이제 인구수니까. 네. 그런데 밑에가 가입자 숫자예요. 그럼 보시면 요때 팍 뛰죠. 45,900 정도에서 46,181. 네.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보시면 16년도부터 해서 정체돼 있다가 이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또 국민연금 가입자 수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이 되네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지역의 인구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이나 이런 것들도 한눈에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지역이 있으면 네. 뭐 뉴스만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 실제로 변화가 있나? 뭔가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었나?를 이런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 자료들을 음.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이유가 네. 뉴스만 듣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뉴스를 듣고 본인이 확인해가지고 네. 이유를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대표님은 얘기하세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왜를 내가 한번 답을 찾아가 보는 거죠. 이렇게 네네. 또 부동산 지인을 활용을 하면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대표님 좀 더 지역 분석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관심 있는 뭐 A 지역과 B 지역이 있어요. 요거를 네. 조금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의 시군구만 놓고 음. 최근 1년 이내에 시장 강도가 반등한 지역들을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서울 안에서는 현재 이제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곳은 송파구죠. 그렇죠. 송파구고 그 다음에 강동, 마포 뭐 이런 순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좋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리고 이게 반등한 시점을 보시면 반등한 시점이 2022년 12월이에요. 보통 좀 빠른 지역들이 한 12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네. 분위기가 안 좋은 곳, 아직 네. 떨어지고 있는 음. 곳들이 이제 구로구, 종로구, 노원구, 도봉구 이런 곳들이. 네. 근데 보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반등 신호가 왔는데 아직도 이제 제대로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좋아요. 서울의 송파하고 네. 도봉구를. 자, 보시면 시장 강도가 지금 뭐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했다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236에서 마이너스 8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들긴 네. 했어요. 근데 아직 상승으로 전환한 상황은 아닌 거고 네.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환이 완전히 돼서 반대로 굉장히 네.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시면 전세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이너스, 송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가격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한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송파 같은 경우에는 5,100만 원 정도. 야. 네, 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거래로 거래량. 이렇게 봤을 때 네. 거래 비율이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8월 달 것까지 해가지고 이 거래량을 한번 보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 한 55%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55%까지는 올라왔는데 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 아직은 네. 이제 거래량이 지금 저걸 못 따라오는 거죠. 요것만 이제 보시면 네. 1월부터 8월 달까지 거래된 것 중에서 외지인이 송파의 아파트를 얼마나 샀는지 도봉구의 아파트를 얼마나 샀는지를 보시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도봉구 같은 경우는 한 20%. 예, 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거래된 숫자로 보더라도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고. 근데 대표님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결국은 도봉구도 조금 아직은 반등이 지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뭔가 회복 신호탄이 조금 쏘아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상승 전환 직전의 타이밍이라면 지금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쭉 빠졌어요. 빠졌다가 다시 시장이 회복을 하려고 시도를 이제 여러 번 하게 돼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08년에 보면 이게 시장 강도거든요. 네. 시장 강도가 송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거의 유사한 시기에 도봉구도 같이 올라갔어요. 송파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도봉구가 쫓아갔었죠. 그 뒤에도 이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요.
네. 네,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가지고 다시 네. 가지 않을까? 음. 이런 기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런 형태를 이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키 맞추기인 거죠. 동파가 이만큼 갔으니까 네. 다른 데도 이만큼 따라 올라오지 않을까? 네.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키 맞추기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상승장일 때는 맞아요. 보시면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네. 동파가 굉장히 높은데 그 뒤에 거의 한 1년 정도 차이를 두고 이제 도봉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은 동파가 앞에서 이제 이걸 끌고 간 거죠. 그 뒤에 이제 도봉구가 뭐 이제 기간을 한 1년 정도 두고 이걸 쫓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동파가 먼저 한 번 더 올라가요. 그 다음에 1년 정도를 두고 도봉구가 올라가요. 이게 상승장에서 키 맞추기가 진행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대장이 먼저 끌고 가지고. 이거 지역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지역의 신축이라든지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네. 먼저 조금 움직여주면 주변에 있는 게 이제 따라가죠. 네. 이게 상승장에서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이 상승장이냐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이냐 하락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현재 명확하게 이제 가격 오르고 있는 지역이 더 많으니까 상승이지만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는 거지 네. 상승장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봉구도 당연히 도봉구 안에서 핵심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가격이 조금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1년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돼서 갈까? 저게 왜 저렇게 동시에 올랐다가 동시에 빠지느냐 하면 지금 이제 송파 같은 경우에도 웬만큼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송파가 이만큼 가졌으면 다른 애들도 한 절반 정도는 가줄 수 있는데 네. 요만큼 가다가 이제 힘이 좀 힘이 빠지고 빠졌어요.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애가 과연 이걸 얼마나 쫓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지역을 끌고 가고 있는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애들이 어떤 힘으로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도봉구에 진입하는 거가 이제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힘은 상승장에서 더 빛을 발하는데 네. 지금은 또 완연한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야, 이렇게 두 지역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주시니까 뭔가 한눈에 비교가 확 되면서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 조금 가늠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아파트도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송파하고 네. 그 도봉구를 보여드린 거는 이 두 개가 이제 격차가 크니까 예, 이제 좀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거고 네. 아파트 옥석 가리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아파트를 뭐 몇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게 되는 거는 시장 강도라든지 뭐 거래량이라든지 그렇죠. 입주물량 이런 걸 가지고 지역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지역이 선택이 됐으면 그 지역 안에서 아파트들을 몇 개를 놔두고 그 아파트의 조건들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예시로 제가 이제 넣어 놓은 건데 네. 이 세 개 중에서 10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싼 게 어떤 걸까요? 어렵네요. 네. 삼풍 아파트는 35년 차라. 네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놔두고 거기에서 다시 또 이제 그 차트로 비교해 보는 그걸로 10년 그러면, 뒤를 어떻게 보면 네. 가늠해 보는 건가요?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갈까요? 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한 2013년 정도 되겠네요. 서초동에 이제 삼풍 아파트하고 이제 서초 레미안 아파트가 10년 전으로 돌리면 레미안이 더 비쌌어요. 왜 그럴까요? 레미안은 10년 저기서 10년을 더 뒤로 돌리면 신축이 되는 거예요. 입지가 저게 붙어 있거든요. 예, 삼풍 아파트 옆에 레미안이 있어요. 환경이 비슷한데 하나는 이제 신축이고 하나는 이제 뭐 10몇 년 된 아파트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신축이 더 비싸겠죠. 지금 와가지고 보면 요 최근에는 가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서초 레미안도 이제 신축이 아닌 거예요. 아파트의 가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토지의 이제 입지라든지 입지죠.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들어가는 네. 거고 또 하나는 건축물 자체의 가치. 근데 이 건축물 자체의 가치는 10년이 맥스예요, 거의. 10년 이후에는 다 구축 아파트가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뭔가 10년 뒤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건축물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술 발전되는 속도가 한 10년이면 그 이전보다 좀 격차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보면 지금 뭐 20년 전에 아파트다. 20년 전에 지하 주차장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쵸. 30년 전에는 지하 주차장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네. 20년 전에는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졌고 그때 격차는 엘리베이터가 이게 지하 주차장에 가나 안 가나.
그러다가 10년 전부터는 지어지는 것들 거의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 있고 네. 엘리베이터 당연히 내려가는 기본이죠. 거죠. 예. 네. 그러면 나는 차를 타러 가려면 지하 주차장까지 비 맞고 이제 우산 쓰고 가야 되는데 네. 쟤들은 그냥 가네. 네. 이 차이들이 거의 10년 사이클로 만들어져요. 10년 사이클. 예,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어떤 가치는 거의 10년을 유지가 된다. 여기 이쯤에 이제 와서 보면 가격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레미안이 가장 높죠. 그리고 사실 이제 개포동이 입지가 워낙 거주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상태고, 이제 그 다음이 삼풍. 이게 지금은 많이 따라왔어요. 이제 삼풍하고 레미안하고 가격 차이도 조금 더 벌어지고. 네.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들을 후보지에 올리고 그 아파트들의 이제 과거 가격을 이제 추격을 이렇게 쭉 해보면 지금 얘는 그 지역에서 정점을 찍고 조금 이제 빠지겠구나. 아니면 얘는 장기적으로 좀 더 가겠구나. 쉽게 말해서 저 삼풍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35년 차 이상이니까요. 그러면은 10년 뒤면 저게 새 아파트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신축이지만 10년 뒤에는 구축이 될 네.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를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큰 편차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네. 가격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걸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축물만 딱 집어서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시세 차트를 보니까 이제 아파트끼리 옥석 가리기가 바로 되네요. 네. 이게 꼭 뭐 비슷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겠죠. 네.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네. 이제 기능 자체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도에 띄워가지고 이제 네.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음.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서비스의 어떤 기능 소개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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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런 식으로 먼저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선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내 자금을 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가 이제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지표를 통해서 아파트 옥석 가리기까지 해봤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하신 건 그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집을 살 계획이 없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당장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조금 없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거 서비스 처음 만들 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집을 5개 이제 매도를 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셨어요. 네, 매도하시고 네. 거기에 5개 전세를 들어갔어요. 2년 뒤에 그게 이제 전세가 올랐죠. 네. 네.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병원 가야 될 일인 거예요, 지금. 뭔가 네.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손해도 거죠. 보셨고, 네. 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기준이나 본인이 이제 이걸 판단할 어떤 방안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하신 거죠. 저도 집을 실제로 사고 팔 때 이런 걸로 이제 시장 분석을 해보고 주변에 나와 있는 다른 것보다 좀 비싼 가격에 매도한 적도 있고 네. 지금 당장이 아니고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집을 살 거고 그쵸. 네, 언젠가는 거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때 가서 급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조금씩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와닿는 게 내가 이 공부를 안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네. 꾸준하게 트래킹하는 느낌으로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조금 평소에 좀 미리 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부동산이 공부를 해야 될 범위가 너무 넓어요. 맞아요. 너무 이게 경제랑도 연결이 돼 네. 있기도 하고 실물 그 아파트에 대한 것들도 이제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걸 어느 순간에 뭐 짧게 뭘 해보겠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구나, 뭐 건설 시장이 어떻구나 조금씩 하다 보면 적응이 돼서 내가 이제 필요한 순간에 좋은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습관처럼 그렇죠. 꾸준하게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께서는 열심히 책도 보고요. 강의도 듣고요.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막상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나가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뭐 수영을 배우거나 뭐 골프를 배우거나 뭔가 하면 스텝별로의 어떤 공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내 집 마련도 이런 단계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집값 오를 아파트를 찾기 위한 어떤 단계별 플랜이 혹시 있을까요, 대표님? 그걸 직접 한번 이제 차트에서 네. 하나씩 찾아가 볼게요. 제일 처음에 서울에서 지금 요 정도 되면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였는데 회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 초에 이미 저기서 반등 지역을 검색을 한다든지 하면 저 지역들이 다 뜨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이구나를 이제 판단을 하고 나서 그럼 서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25개 구가 있으니까 네. 그 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여기 와 있는 애들이 가격 상승이 강한 애들이고 그렇죠. 여기 끝에 있는 애들이 약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송파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많이 가고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역을 찾아내고 나면 거래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송파에서. 네. 그래서 거래량을 보니까 바닥이었는데 바닥에서부터는 제법 많이 올라와 있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네. 입주 물량이 없구나. 이게 빨간색 선이 네. 이제 필요한 어떤 수요고 여기 면으로 크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입주 물량이거든요. 공급되는 어떤 네. 새로 지어진 네네. 물량들. 이게 입주가 되는 아파트들이 올해 별로 없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땡겨가지고 보면 내년에 내후년에 입주 물량들이 별로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시장 강도 받고 그 다음은 거래량으로 들어가셨고 그 다음은 수요와 입주를 확인하셨어요. 네네.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나 입주 물량이 많으면 네. 아무래도 영향을 또 받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을 3단계로 확인을 네네. 해주셨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본래는 미분양인데 어차피 서울에는 미분양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래는 이제 시장 강도 보고 거래량 보고 수요 입주 그다음에 네. 이제 미분양을 봐야 되는데 어차피 서울은 미분양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이제 넘어갔고요. 지역이라면 그럼 미분양을 확인하면 그렇죠. 될까요? 지역이라면 미분양을 봐야 되는 거죠. 다른 지역들은 지금 미분양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 이거 방송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구 한번 보시면 분위기가 이제 네. 똑같이 이렇게 그게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지역들을 이제 쭉 따라가고 네. 지역들을 비교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어떤 부산이랑 부산이나 대구하고 서울하고 놓고 보면 서울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부산은 이제 아직 이제 반등이 이렇게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강한 지역을 선택하는 거고 네. 서울에 있는 지역 안에서도 강하게 가는 지역들을 선택을 하는 거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아파트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강남 쪽이나 아니면 서초나 뭐 이렇게 송파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감정원이라든지 네. KB에서 이제 뭐 지금 회복했어요 라는 소리를 듣고 나면 이제 그때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감정원의 자료가 송파에서 이렇게 좀 회복이 됐어요 하는 거가 3월 달에 기사가 확 뜨기 시작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다른 사람들은 시장 강도가 송파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반등 시점이 잡혔고 네. 1월, 2월 달엔 이미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다가 확실하게 이제 어디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사실 1단계가 그래서 시장 강도였잖아요. 네. 사실 대표님 저는 이 시장 강도라는 표현도 부동산 지인 통해서 전 처음 알게 네네네. 됐거든요. 이 시장 강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1단계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필요했던 거가 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업징 후 상승장을 찾아내기 위해 어떤 것들이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시장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가격하고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증감되는 것들을 저희가 일정 기간 누적시켰어요. 시장 강도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연속해서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연속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기 정점을 찍고 이게 빠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정 기간 누적시켜 놓은 거니까 여기 끝에서부터는 가격 상승이 별로 안 센 거예요. 그렇죠. 혹은 여기 새로 들어온 기간에서부터는 가격 상승이 별로 안 센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주식하고 달라서 갑자기 이렇게 팍 튀거나 갑자기 탁 떨어지잖아요. 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모아가지고 누적을 시켜서 보면 여기서부터는 정점을 찍었고 상승이 약해지고 있구나를 이렇게 누적시켜서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승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이게 회복되는 시점에서도 네. 이쯤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이전 기간 동안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누적을 시켰어요. 그렇죠? 하락이 약해지는 거예요. 상승이 이제 약해지는 것처럼 그 하락되던 것들이 예전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떨어졌는데 지금 한 달에 10만 원 떨어져.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지수
보는 거나 아니면 시계열 자료를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저걸 만드는 거죠. 상승장의 징후를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추이를 살펴봐야 내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것인가도 정확하게 또 짚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장 강도가 높고 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연스럽게 거래량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거래량을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여기서 이제 회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제 이 평균에 비해서 뭐 한 100% 이상 이렇게 가주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한 이 정도 수치예요. 거래량이 200% 이상이 가는 거예요. 저걸 왜 권장을 하느냐면 네. 저 달만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그걸 앞뒤로 해가지고 이미 거래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족족 다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런 건가요? 쌓여있던 매물이 소진이 된 거예요. 이 중개업소가 매물을 만드는 거가 자기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개업소마다 이렇게 받아놓은 매물이라는 거가 네. 한정이 돼 있어요. 네. 매물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집을 팔겠어 라고 이제 해가지고 중개업소에 의뢰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 의뢰가 엄청나게 평소에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서울에 예를 들어 집이 뭐 1000만 채가 있는데 1000만 채 중에 뭐 한 500만 채가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나와 있는 거가 비율이 이제 한 0.몇 %밖에 안 되는데 저 정도로 거래가 터지면 그 매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개소장님들이 뭘 해야 되죠? 매물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저럴 때 해가지고 중개소를 가면 소장님이 이미 다 전화기 들고 있어요. 전에 이제 뭐 이렇게 가격 물어보러 왔던 사람들 전화번호가 남아있거나 자기가 거래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제가 좋은 가격 받아드릴 수 있는데 지금 파실래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물이 이미 없으니까. 근데 끝났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런 상황이 발생했고 중개소 소장님이 사장님 좋은 가격 받아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싸게 부르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명확한 어떤 신호들인 거죠. 저기요.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확인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그래프로 앞뒤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건 그러네요.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게 네. 돈나면 또 물량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텝으로 그래서 거래량을 꼭 확인을 해보라는 말씀이셨고 네. 세 번째로 얘기해 주셨던 게 어떻게 보면은 입주 물량, 그렇죠. 그렇죠? 네. 수요와 입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또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보면 대구에서 이제 과거에 시장 강도가 굉장히 이제 높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거래도 잘 됐어요. 네. 예, 거래도 잘 되고 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겠죠. 딱 요 시점에 정점을 찍고 이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이 세 번째 칸에 있는 입주 물량. 저게 이제 그 광역시 단위거나 아니면 이제 도 단위로 봤을 때는 빨간색 선의 2배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가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심플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공급이 많으면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와요. 공급이 뭐 저거보다 더 많아도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믿으면 가수요가 붙잖아요. 네. 그걸 다 사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더 갈 거야. 삼성에서 한 100조를 들여가지고 뭘 짓는데요. 미친 듯이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해요. 네.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다 당연히. 팔려요. 네. 예. 그러니까 분양되는 것들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입주하는 시점이 됐어요. 전세를 누가 들어가죠? 그 직장을 그렇죠. 네, 가시는 분들. 근데 공장은 이제 짓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타이밍이 타이밍이 안 맞아요. 네.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분양할 때 잔금을 쳐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이걸 다 유지를 못하면 이제 어쨌든 세를 놔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투자 수요가 죽어요. 전세가 주변의 아파트 가격 전세도 다 끌어내리거든요. 새 아파트가 전세가 3억이에요. 구축 아파트가 전세가 3억이면 누가 전세 3억에 구축을 들어가요? 전부 다 이제 신축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주변에 전부 다 영향을 주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나머지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도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저 시기에 전세도 같이 빠지고 전세가 빠지다 보니까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줘서 매매도 빠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또 저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뭐 그런 상황은 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미분양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보는 미분양 차트잖아요. 미분양이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분양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분위기 안 좋은데 계속 분양을 하면 저 되죠. 미분양이 쉽게 못 줄어들죠. 네. 지금 미분양이 이제 쌓여서 실제로 이제 뭐 문제가 많이 생겼던 지역들이 사업을 잘 진행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을 안 하고 분양 안 하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조금씩 소비가 되면서 미분양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 미분양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2009년도 뭐 이럴 때 그러네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네. 분양하던 것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음.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건설사들 굉장히 많이 죽어나갔어요. 한 이쯤 이렇게 오면 그 시기에는 저축은행들도 엄청나게 많이 망했어요. 저런 상황이 됐을 때 건설 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금융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저 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PF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요즘도 부동산 PF 그쵸. 이슈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인데 저 때는 저축은행이 다 망했어요. 그 PF를 주로 내는 것들이 1금융이 내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했던 저축은행들이 저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망했고 뭐 그 덕분에 저는 좀 뭐 이렇게 이익을 보긴 했지만 저게 지금 동일하게 여기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만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가는 데에 전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계속 덮어놓을 수 없는 상태고 회사들 망하기 시작하고 금융에도 이제 몇 군데 좀 문제가 분명히 보이는데 덮어놓기만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가던 것도 이제 찬물이 끼얹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지역별로 봐야겠지만은 미분양 같은 경우도 꼭 한번 좀 살펴보고 가야 하는 단계에 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시장 강도, 거래량, 입주 물량 이렇게 봤는데 네.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 정도 어떤 증감의 분위기나 이런 거는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부분이고 마지막 5단계가 대장 아파트 그렇죠. 네네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대장 아파트를 봐야 된다. 대장 아파트를 또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강남을 보는 이유가 강남이 분위기를 리딩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을 리딩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역 자체에서도 리딩하는 애가 있으면 아파트 중에도 리딩하는 애가 있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리딩하는 아파트를 찾아서 얘가 분위기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얘가 확실하게 거래가 잘 되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리딩하는 거가 소형 평형에서 발생을 하는지 대형 평형에서 발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지금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소형 평형에서 가고 있어.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 아니면 리딩을 하는데 대형 평형이 주로 이제 되고 있어. 이러면 이건 실수요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게 되는 거죠. 아, 그 대표님 대장 아파트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궁금한 거는 저는 이제까지 대장 아파트를 그 지역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서 평당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가 보통 대장 아파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네네. 봤었거든요. 대장 아파트의 명확한 그 기준점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보면 좋을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라고 했을 때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물론 입지죠. 예, 그게 앞에 이제 삼풍 아파트 보셨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갔을 때 가치를 주는 거가 이제 입지 그리고 그 입지의 어떤 모양새라든지 사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인지도예요. 이 지역 주민들이 저걸 대장이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단순히 그 옆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가격은 얘가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옛날부터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는데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서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럼 얘가 대장인가요? 아니에요. 본래 대장은 그냥 대장인 거예요. 그게 이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얘가 더 건물의 가치 때문에 얘가 단기간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입지,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가격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평당가 기준으로 이렇게 그걸 봐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전국에서 대장 아파트를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는 가격으로 봐요. 가격으로 지금 현재의 가치가 다 녹아 있는 것. 가격이라는 거가 실제로 보면 그 아파트의 상황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을 봐야 될 때는 대체적으로 그냥 평당가가 높은 아파트를 대장 아파트라고 보는 게
게 맞고 더 들어가면 네. 이 아파트가 그냥 단순하게 비싼 아파트라서 대장인 건지 아니면 좀 뭔가 진짜 대장이라서 그런 건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또 뭐 중개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실제로 전통적인 어떤 대장이 누구인지도 한번 네.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5단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도 공식처럼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지역을 선정하면서 시장 강도를 일단 먼저 네네.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를 통해서 좀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입주 물량, 공급이 또 어떻게 되든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이 미분양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대장 아파트까지 이 5단계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똘똘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장 아파트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 대장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기준점을 제시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이 지역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오르고 있으면 대장이 지금 반응을 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데, 얘가 움직이는 거 보고 2등을 들어가는 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게 좀 안전하고 쉬운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돈이 아주 많아서 네. 한 4, 50억 정도 현금으로 그냥 이렇게 지불할 수 있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시장 접근을 해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소중한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네. 정말 꼼꼼하게 대장 아파트를 내가 들어가야 돼서가 아니라 기준점이라고 생각하고 리딩하는 아파트로서 네네네. 한번 비교해보면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부동산 지인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부동산 지인을 만들었을 때는 투자하시는 분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적어도 자기가 사는 지역이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 방식들이 투자자들이 그 지역을 분석하는 방식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투자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시절에 이제 쓰던 방법들인데 공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공개를 잘 안 하니까 그냥 이제 이걸 오픈해 놓고 적어도 내가 집을 사고 팔 때 손해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사실 관심 보이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투자자들이 보는 서비스가 이제 또 따로 있죠. 네. 그거는 말 그대로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조금 더 어렵기도 하지만 네. 대신에 이제 그 지역을 검색해내서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전국에서 어디가 반등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해서 뭐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내 집 마련을 위한 분들을 위한 또 꿀팁까지 한번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꿀팁들을 많이 쏟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월부 불러주셔서.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종종 월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의욕 있게 시작했을 때 제일 그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한참 반짝 이렇게 타오르고 접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시장은 원체 또 좀 길게 사이클을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지치지 않고 시장 상황이 뭐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이제 또 뭐 작년 같으면 다 죽는다 뭐 이러는데 네. 지금 올해 이제 조금씩 이게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